자, 오늘 시간 이효련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저희가 상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네. 크든 작든 뭐 혹은 옅어지든 선명해서 뭐 흉터로 계속 남든 네. 어쨌든 우리 상처가 평생 살면서 계속 떼어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상인데요. 자, 오늘 주제가 창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얼굴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없죠. 네. 되게 어릴 때 다쳐갖고 상처 없이 성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상처, 창상 같은 경우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치료가 돼서 흉터 같은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흉터가 생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거가. 그리고 또 잘 낫지 않는 만성 창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서 이제 이 창상을 치료해서 할 수 있나 이걸 갖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제가 그 상처라고 그냥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예, 정확한 용어는 창상이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정의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 피부와 그 아래쪽에 그 피하 조직이 파괴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뭐 팔뚝 안쪽에 이제 상상이 보이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표피세포가 우리가 덮고 있고 그래서 이 덮고 있는 표피세포가 그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돼서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 이걸 갖다 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외부의 압력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면서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 뭐 상처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장님, 그럼 창상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이 표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 네. 네. 처음에 우리 타박상, 그리고 찰과상, 그리고 열상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 타박상을 보면 우리가 뭐 주먹으로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크게 부딪혔다든지 했는데 겉에 상처는 없고 속이 좀 뭐 붉게 문드러서 피가 고였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타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넘어진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었고 겉에 그 피부의 마찰에 의해서 피부나 이제 점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갖다가 찰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게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열상. 네. 피부가 찢어진 상처를 갖다 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타박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혹시 속에 이제 피가 고여서 혈종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해서 압박붕대나 이제 얼음주머니로 이렇게 지혈을 해주는 것이 좋고 찰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열기가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이렇게 열기를 빼줘야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세척을 오래 하고 또 그래야지 또 잘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꼬매야 된다고 이렇게 봉합을 해야지 이제 빨리 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상의 종류, 타박상, 찰과상, 열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열이 뜨거울 열자가 아니고 네. 찢어질 열자.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찢어진 네.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창상의 사례 실제로 좀 보여주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우선 소개를 드리면 네. 처음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이제 팔뚝에 네.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 화상을 입은 상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 보여요. 이 화상 상처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좀 빨가면서 이제 네. 좀 더 이렇게 그 표피가 약간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2도 화상, 1도, 2도, 네. 3도를 나올 때 2도 화상의 경우고 이 가장자리 주변은 이제 좀 그냥 빨개만 진 경우는 이제 1도 화상의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열상을 갖다 볼 예정인데 다음 열상이요? 사진을 보면은 이마 쪽에 이제 큰 흉터가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이제 심하게 다쳐갖고서 이제 거기서 1차 봉합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조치를 하고 그냥 오신 그쵸. 거군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보통 우리 성형외과에서는 이마가 저렇게 많이 이제 창상했을 때 저렇게 꼬매진 않죠. 아. 속도 네. 꼬매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세게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여주신 사진만으로도 막 제가 고통스럽고 맞아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창상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우리가 창상을 갖다가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게 나오는데 네. 우리가 창상을 치료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창상 상처 부위를 갖다가 이제 깨끗이 해야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넘어지면 그 흙가루가 붙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뭐 아스팔트에 넘어지면 또 아스팔트 가루가 있어서 나중에 상처가 다 난 다음에도 거기 그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런 그 흉터가 남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 이제 처음에 이제 제거를 못 해갖고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되게 이제 보면 이렇게 피부에 많이 박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의료용 솔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솔로 이렇게 많이 아프시더라도 이제 많이 문질러서 이제 완전히 그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예. 제일 좋고 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디 다쳐갖고 뭐 피가 나면 우리가 보통 이게 가루로 된 하얀 가루로 된 지혈제를 네.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일종의 이물질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다 닦아냅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화상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염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산에 의해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그 상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이제 열기를 빼줘야지 우리가 이제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기운이 있으면 그것이 좀 더 깊어져서 밑에까지 진피층까지 내려가면 이제 화상이 깊어지는데 예. 이런 경우도 이제 얼음 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담궜다 뺐다 하고 해서 열기를 빼주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우리 화학적 황산 뭐 산이나 아니면 뭐 요새 뭐 황산 테러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 농도가 이제 그 피부 침투하는 정도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씻어내야지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창상 부위를 갖다가 이제 덮어주지 않으면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를 창상 부위를 갖다 덮어주는 그런 것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처음에 창상을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화상이나 이런 화학적인 화상을 네. 입은 경우에는 열기를 빼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 부위를 이제 덮어준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아이가 길에서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살짝 좀 찢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 이제 예. 원장님 같은 분을 찾아오고 나면 이거 무조건 꿰매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예. 이런 열상은 무조건 꿰매야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성형외과를 하면서 제일 많이 뭐 다리보다는 얼굴에 애들 얼굴에 이제 찢어져 갖고 꼬매서 이제 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부모들이 처음에 올 때 상태를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피딱지가 이제 지혈을 해서 되게 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피딱지가 앉으면 이제 그 상처 자체가 이렇게 얼핏 보면 붙은 것 같이 맞아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보호자들이 묻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걸 꼭 꼬매야 되나? 꼬매면 흉이 더 지지 않나? 이런 갖다 그런 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물질 피딱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녹아버리니까 이것을 닦아보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벌렸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꼬매야지 흉도 덜 지고 또 빨리 낫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봉합의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손으로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손으로 벌렸을 때 벌어지면 되게 이것이 이제 나중에 피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피부 저 표피 말고 그 아래 진피가 일부 포함이 되면은 그쪽에 혈관이 많아서 피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애들이 다쳤을 때 피가 좀 계속적으로 난다 그러면 꼬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방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꼬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면 흉터가 없게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해야 될 네.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봉합을 하느냐 이런 걸 갖다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다쳤을 때 뭐 이물질 같은 것이 이제 끼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경우를 이제 이물질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지 나중에 그 우리 침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를 갖다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솔이나 이런 거로 이제 하고 또 일부 그 가정에서 이제 지혈제 같은 걸 하얀 거 이제 가루를 갖다 하실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서 이제
그걸 갖다 제거를 완전히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여긴 절개술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변연 절제술이라고 알려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다 났을 때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 정상적인 그 단면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된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피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경우 이런 걸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꼬매면 이제 상처가 잘 붙질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죽은 조직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고 또 이제 깨끗이 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우리 지저분하게 네.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찢어진 경우 너덜너덜한 마진을 갖다 그대로 꼬맬 수는 없고 거기를 이제 칼로 다 한 것 같이 다듬어서 이렇게 꼬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흉이 이제 덜 지기 위해서 벌어지는 깊이에 따라서 이제 깊이 근육이 포함된 경우는 근육을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진피를 봉합을 해줘야지 나중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경우가 이거를 갖다 우리가 녹는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이게 녹는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밥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협조가 잘 안 될 때 이제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번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녹는 실 같은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점막이나 이런데 저절로 이제 한 1, 2주 안에 빠질 때 이럴 때 그리고 실밥 자국이 잘 안 남는 부위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그 녹는 실로 꼬맸지만 네. 네. 겉에 보이는 특히 얼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밥을 꼭 제거해줘야지 실밥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경우 상처를 보면 이제 절개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피부 녹는 실로 꼬맸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 실밥을 갖다가 이제 늦게 뽑았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상처가 남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상처만큼의 그 어떤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실밥 제거를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처를 갖다가 이제 안 남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속까지 꼬매갖고 겉에는 이제 3일에서 5일 안에 실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결국 이제 실밥을 뽑는 것은 실밥 자국을 안 남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밥을 또 너무 일찍 뽑으면 이제 우리가 상처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실밥을 뽑는 날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따라서 이제 실밥을 뽑는 날짜 자체가 이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관절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땡기는 부위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실밥을 갖다 일찍 뽑으면 상처가 벌어져 갖고 다시 꼬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관절 같은 경우는 실밥 자국이 조금 남더라도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얼굴 이외의 다른 부위는 보통 일주일에서 이렇게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속을 갖다가 이제 잘 꼬매 갖고 이제 실밥 겉에 있는 실밥을 뺐을 때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봉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원장님처럼 이 전문의가 추천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잘 맞아요. 따라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 오면서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베이고 여러 상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남은 자국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피부층 어디까지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 상처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원장님 그렇다면 피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 피부 구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피부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표피, 그리고 이제 진피, 그다음에 이제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얇고 5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보면 각질층, 그다음에 이제 투명층, 그다음에 과립층, 그다음에 가시층, 이렇게 맨 밑에 기저층이라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각질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은 세포로서 이제 우리가 수분을 갖다 이제 밖으로 로스를 안 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먼지나 이런 게 많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때가 되는 경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서 이제 위에서부터 자라 올라오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투명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투명층은 우리 비닐막 같이 생겨갖고 우리가 물이 이렇게 안 묻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방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제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층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일 아래에 이제 기저층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기저층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표피가 자라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순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그 진피라고 있습니다. 진피를 보시면 진피는 약간 우리 그물 이렇게 격자무늬로 돼서 네. 그물같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그물을 구성하는 그 물질 자체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콜라겐 그리고 또 예. 엘라스틴 그 탄력섬 있죠. 네. 이것이 이제 격자무늬로 이렇게 서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에 이제 기질이라고 이제 히알루론산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사이에 분포가 돼 갖고 이제 진피층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피층을 갖다 보면 진피층은 표피보다는 훨씬 두껍습니다. 대개 표피보다 한 12배에서 와. 아니면 20배 이렇게 네. 더 두껍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지방이라 그러죠. 네. 피하 네. 지방. 피하 지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의 열 손실을 방지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 경우 이제 충격을 갖다가 이제 흡수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보던 용어들이 맞아요. 네, 이제 어떤 뜻이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피부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건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피부 그러면 그냥 껍질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층이 없다면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체 주요 기관으로서 피부는 외부 세계에서 연결되는 그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뭐 기계적이나 아니면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있을 때 이걸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박테리아 같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것이 피부가 다 보호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감염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층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피부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서 이것이 네. 확장되고 축축돼서 이제 뭐 열이 날 때 이제 발열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땀이나 이런 걸 갖고서 이제 노폐물 갖다가 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각체 측에서는 수분 날아가지 않게 수분 손실을 하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상 환자가 많이 이제 범위가 넓은 경우는 예. 이제 수분 손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분 손실을 계속 보충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 내부 조직은 엄청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분 손실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각 기능 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손바닥 발각에 특히 더 많은 세포가 분포된 감각 네. 기능 그런 것이 있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피부의 기능 크게 5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피부가 다친 경우에 대한 어떤 치료 이런 부분이다 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이게 다치고 나면 혹시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그 피부뿐만 이제 우리 피부나 이제 조직이 손상됐을 때 네. 우리가 크게 표를 보면 재생이란 말을 있고 복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엄집 들으면 이제 뭐 같은 말 같이 들릴 수 있는데 네. 이걸 자세히 보면 재생이라는 것은 손상되기 전 상태. 완전히 또 거의 똑같이 구조나 기능적으로 이게 똑같이 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재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정상 조직과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재생이 된 걸 갖다 재생이라 그러고 복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 덮어놓긴 덮어놨는데 이 덮어놓은 그 연속성이 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섬유성 결체 조직으로 이제 생성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손상받지 않는 것보다 이제
구별도 되고 기능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상처를 갖다가 이제 재생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아, 그렇군요. 네, 재생과 복원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뭐 창상을 입었을 때 일정 치유 단계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예, 그 우리 창상 치유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프 같은 건데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게 4개의 단계로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혈 단계, 그리고 그다음에 염증 단계, 그리고 증식 단계, 성숙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 단계가 끝나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중복돼서 이제 연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예. 밑에 있는 건 날짜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상을 입었을 때 처음에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피가 났을 때 이게 우리가 지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우리가 창상이 생겼을 때 이제 절단된 면이 있으면 그 혈관이 이제 찢었으니까 이제 피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찢어진 혈관은 저절로 약간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네. 수축이 되고 또 그쪽에 그 안에 있는 그 혈액이 응고가 돼갖고 이제 혈관이 막혀서 피가 이제 안 나는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혈 단계를 해서 피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증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예. 염증 단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어떤 전선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이제 외부에서 적이 침투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군인이 나가서 대신 이렇게 네. 이제 뭐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염증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 염증 단계를 갖다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뭐 되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성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방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군인이 처음 나와서 이제 외부의 저 박테리아나 이런 걸 갖다 이제 물리치고 또 우리 이제 죽은 조직 같은 걸 갖다 탐식하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중성부가 처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림포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 림파구가 나타나서 림포칸이라는 물질이 생성을 해서 이제 그 항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대식세포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세포보다는 덩치가 크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네. 이거는 되게 보통 한 5일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 5일이 지나서 나타나는데 이것의 작용은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박테리아의 박테리아를 갖다 포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섬유화 세포를 갖다가 이제 증식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친 조직의 염증을 갖다 이제 해결하는 동시에 이제 그 증식 단계가 같이 일어나는데 예. 증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망가진 조직을 갖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진피층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보통 증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혈관이 이제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섬유화 세포가 증식이 돼서 이제 아까 말한 결체조직 밑에 이제 그걸 싸고 있는 결체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창상이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 세포나 이제 섬유화 세포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거기가 이제 약간 저산소증이 일어납니다. 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혈관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가 국소적으로 이제 산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악시도시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또 이제 우리 섬유화 세포를 갖다 자극을 해서 이제 콜라겐을 많이 형성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증식 기간은 한 5일째 피크를 이루고 네. 보통 2주, 3주 정도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성숙 단계라고 있습니다. 성숙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결체 조직이 만들어진 세포를 갖다가 이제 콜라겐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상처를 갖다 완성하는 기간인데 네.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한 2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주기를 거쳐 갖고 우리가 창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이제 치유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피부가 상처가 낫는 과정이 지혈 단계, 네.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성숙 단계, 그리고 이제 길게는 2년까지도 네. 이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좀 덧나기도 하고 흉터가 맞아요. 생기기도 하는데 예.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표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우리가 창상의 종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쳤느냐, 아. 다친 정도가 심한 경우는 아무래도 덜 늦게 낫고, 네. 또 이제 가벼운 경우는 이제 좀 빨리 낫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화상 같은 경우도 이제 깊이가 있습니다. 이 깊은 경우는 아무래도 덜 늦게 낫고 이제 얕은 경우도 빨리 낫고 이렇게 이제 그 창상 네. 치유에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창상의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창상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창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제거 안 했을 때 이제 창상 치료가 이제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창상 단계에서 말한 세포들이 이제 그쪽 창상 부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려면 이제 피가 통해야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뇨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혈관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동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방사선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혈관이 좀 손상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창상의 치유가 지연이 되는 그런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창상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렇다면 원장님,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혹시 이 창상 치유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죠. 네. 우리 표를 보시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예를 설명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반응 조직이 흉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뭐 잘 아. 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수축, 유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수축이라는 건 이제 창성이 정적으로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럴까? 오그라져서 이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뭐 이런 경우 이제 뭐 피부가 부족했는데 억지로 뭐 이제 꼬맸다든지 아니면 깊어져서 오그라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피부와 그 밑에 있는 조직이 약간 그 루스한 그 네. 조직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쑥쑥쑥 잘 움직이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래쪽이랑 그 연결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유착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경결이라 그래서 이게 이 조직 자체가 이제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잘못된 창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결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겐이 우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콜라겐이 이제 너무 많이 형성이 됐을 경우도 이 경결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군요. 네. 자, 흉터와 어떤 수축, 유착, 경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넘어지거나 해서 얼굴을 다치게 되면 네.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흉터란 말이죠, 원장님. 그렇죠. 이 흉터란 정확히 뭐고 왜 생기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그 사진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네. 우리가 흉이 있습니다. 흉은 네. 보통 다친 다음에 이제 자국이 남으면 우리가 흉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다쳤는데 정상적인 조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생으로 해서 정상적인 거랑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제 치료가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콜라겐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아니면 덜 생성돼서 유착이 되는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흉터가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개 보면은 우리가 그 흉터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피부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끄러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쑥 움푹 파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가 이제 흉터로 이제 눈에 띄는 흉터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색깔이 이제 위나 아래나 다 같은 비슷한 색깔이어야 되는데 색깔이 흉터 부위가 좀 까맣게 진하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하얗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다친 후에 자국이 남으면 흉터다. 그리고 이 흉터 역시도 여러 가지 형태, 뭐 볼록 올라올 수도 있고 맞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보통 우리가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창상의 치유 과정이 좀 잘못된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원장님 이 흉터도 그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혹은 또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보면
미성숙 흉터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표에서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원래 아까 증식 과정이라는 건 증식 단계에서 세 번째 증식 단계에서 이 증식 단계는 한 2, 3주 안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 기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길어지는 경우,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우리 콜라겐이 너무 많이 합성이 되면 이제 흉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이제 미성숙 흉터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증식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원인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네. 피부 장력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피부가 이제 너무 땡기면은 그 사이에 그 채워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콜라겐을 많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미성숙수가 되고 우리 왜 어떤 경우 똑같이 다쳤는데 어떤 사람은 좀 흉이 더 지고 어떤 사람은 덜 지고 이런 체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 피지가 많은 사람, 지성인 피부인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런 미성숙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또 이제 많이 더 이렇게 미성숙 흉터가 생깁니다. 우리 그 여자도 요새 최근에 남자들 보면 귀를 많이 뚫지 않습니까? 아, 네. 귀를 많이 뚫고 이럴 때 귀를 뚫은 다음에 그 귀 뚫은 구멍 안으로 이게 피부가 자라서 이렇게 쑥 들어가야지 이제 방어하는 물질이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귀 뚫으면 우리 그 귀걸이를 갖다가 이제 뭐 몇 주간 계속 맞아요. 차고 맞아요. 있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과도하게 이제 거기 콜라겐이 생겨서 아마 그런 환자분이나 아니면 그걸 갖다 주변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귀 뚫은 자리가 엄청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염증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생활할 때 뭐 귀 안 뚫은 사람 없듯이 귀를 뚫었을 때 우리가 염증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꼭 필수적으로 잘 해줘야지 이제 이런 미성숙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미성숙증들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되게 뭐 우리가 켈로이드라는 게 있고 비후성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이 구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근데 켈로이드나 뭐 아니면 우리가 비후성 반응이라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흉이 좀 이제 어떻게 본인이 이제 다친 다음에 이제 흉이 많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우리 내 체질도 켈로이드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은데 네. 켈로이드랑 비후성 반응인 게 이거는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켈로이드는 이제 상처 난 데에서 흉 덩어리가 그 정상적인 것까지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이럴 때 이제 켈로이드라 그러고 네. 이 켈로이드는 좀 다른 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귓볼 아까 네. 말씀드린 귓볼이나 아니면 가슴 같은데 이 가운데 그리고 어깨 등 이렇게 좀 피지가 많고 좀 피부가 두꺼운데 또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생기고 되게 이제 붉은 빛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치료할 때 이거는 100%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네. 제거할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수술을 할 때 간혹 가다 보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임시 방편이라면 이상한 일시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요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 좀 약화시키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예. 비후성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상처 절개선 자체만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흉터 제거 수술로 이렇게 훨씬 가볍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성숙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귀를 뚫었을 때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이제 생겨서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 이제 이런 걸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자, 원장님 이런 그 흉터 말고도 그냥 이제 창상이 원래 같으면 빨리 나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성 창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만성 창상을 정의 내릴 때 어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꿰맸든지 아니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이게 낫지 않는 경우 피부가 덮여야 되지 2주 안에 이제 네네. 어쨌든 덮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덮이지 않았을 때 이걸 갖다 만성 창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심화상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2주 안에 다
다 치유를 어쨌든 병원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얘기죠. 네. 입주하면 되는데 이것이 병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당뇨 환자가 있으면 이제 그쪽 그 상처 부위에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암만 치료해도 이제 2주가 넘어서까지 이제 상상이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 손이나 발바닥에 그 혈관이 막히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네. 특수한 질환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창상이 이제 났을 때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또 그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워낙 많은데 예. 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사례나 이런 거 바로 넘어가서 예, 예, 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진 예, 예. 준비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 이게 창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특히 만성 창상사를 보면 첫 번째 보이는 환자입니다. 이 분은 이제 50대 후반 남자로서 이제 당뇨를 앓은 지가 한 2, 30년 됐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다친 다음에 이건 다리입니다. 다리 안쪽. 발 안쪽인데 이것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당뇨로 인해서 이제 그 혈관이 좀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이제 안 낫는 거군요. 이걸 다 네. 대퇴부 우회수라고 해갖고 이제 혈관을 하나 새로 연결을 해서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진도 이제 뭐 비슷한 사진인데 오. 이분은 당뇨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폐색성 말초 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상처가 쉽게 안 낫고 이제 네. 우리가 옆에 보면 이제 그 그림 같은 게 있는데 피가 통하는 걸 그 조영수를 갖다 같이 해놓은 네네. 겁니다. 근데 이 상처 부위까지 이렇게 피가 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만성 창상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당뇨에 걸렸을 때의 경우도 그 예시가 있잖아요. 예, 네. 아까 그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아, 처음에 사진. 보여주신 예, 네, 그 사진이군요. 네.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흉터 치료에 줄기세포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진은 이제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탁월한 재생 능력을 갖고 있고 네. 이래서 이제 필요할 때 그 특정한 조직으로 이렇게 분화가 가능한 이제 살아있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좀 창상이나 이런 걸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죽은 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새로운 세포를 갖다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사용했을 때 혈관 내피나 아니면 손상된 조직을 갖다가 재생시키고 산소와 영양분 같은 걸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줄기세포로 창상 치료도 가능하다. 원장님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된다는 건가요? 예,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환자는 아까도 소개된 그 말초동맥 폐색선 혈관 질환 환자입니다. 네. 이런 경우 아까 그 우리 혈관 조영술에서 봤듯이 발 끝까지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환자입니다. 아,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말초 혈당들이 심하게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인도 정확히 잘 알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뚜렷하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심하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 중에도 우리가 혈액에서 뽑는 게 있고 골수에서 뽑는 것인데 골수에서 추출된 줄기세포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갖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에 있어서 그 우리 줄기세포 치료요법은 우리가 그 어떤 신의료 기술에 이제 등재가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줄기세포 하면 네.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치료에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 흉터 치료, 특히 창상 치료에 대해서 줄기세포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 혈관을 갖다 많이 잘 형성을 해갖고 혈액성 질환, 아까 말한 말초 혈액 질환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괴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면역세포 증가해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서 이제 저기 빨리 낫게 할 수 있고 이외에는 이제 상처와는 좀 무관한데 그 뭐 치매나 이런 거, 네. 파킨슨 이런 걸 갖다 이제 치료할 수 있고 또 이제 손상된 조직을 갖다가 이제 재생을 갖다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권은 이제 뭐 창상과 관련은 없는데 아토피나 이제 건성 같은 거 있을 때, 항노화 있을 때 이런 이제 줄기세포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재생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상처를 낫기 위해도 이제 우리가 그냥 줄기세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저절로 이제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창서가 낫기 위해서 이제 감염을 방지하고 지혈도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직의 재생을 필수 요소는 줄기세포와 백혈구 그리고 SDF, 원알파, 성장인자, 효소파 이런 5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을 보면 이제 백혈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을 갖다 이제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SDF라는 것은 이제 좀 처음 익숙하지 않은 물질인데 우리가 줄기세포가 필요한 곳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호물질을 갖다 보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성장인자는 이제 우리가 뭐 손상된 세포가 분열하거나 증식하는데 네. 역할을 하고 효소파는 이제 우리가 다쳤을 때 아까 처음에 지혈의 역할을 하듯이 그리고 또 이제 재생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좋은 감마 그래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원장님 이런 그 줄기세포를 근데 분리를 해야 우리가 이제 치료용으로 쓸 수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예, 그 그렇죠. 관련돼서 어떤 특수한 장비도 필요하다면서요? 예, 다음에 보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뭐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가 그 혈액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골수에서 이제 피나 뭐 이제 줄기세포를 뽑았을 때 이 옆에 있는 용기에다 이렇게 돌리면은 네. 적당한 RPM과 이제 기울기,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두 번째 그림 같이 이제 줄기세포만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특허받은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 분리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네. 그 밑에 쪽에 그 빨간 거 깊은 그 빨간 거는 이제 적혈구. 네. 이거는 별로 이렇게 필요는 없고 네. 옆에 이 노랗게 밑에 빨가면서 이제 네네. 노란 거. 이 아랫 부분이 이제 줄기세포가 추출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갖다 돌려봐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네. 줄기세포도 많이 풍부하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성장인자 5가지도 많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서 이제 분리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창상 치료나 아니면 이외에 다른 질환을 갖다 이제 예방하거나 이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네. 이 줄기세포로 정말로 이 상처 치료에 적용을 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효과가 있었을지 이것도 준비를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소개했던 만성 창상을 네. 갖다가 어떻게 치료가 됐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소개드렸던 그 당뇨가 이제 오래돼 갖고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 후반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한 3달 정도 네.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깨끗이 난 걸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경피적 산소 분압 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거기 상처 부위에 이제 그 우리가 센서를 달면은 거기에 이제 산소가 얼만큼 있나 이걸 갖다 보는 장치 있는데 우리가 다치기 전에 상태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한 다음에 네. 이 상처 부위도 난 것도 그 위에다 이제 그 측정을 하니까 이제 한 50 정도의 그 야. 수치가 나왔습니다. 야, 말끔하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다음 환자는 아까 그 동맥 폐색 질환 네. 네네네. 그 환자의 예입니다. 이 환자를 봐도 이제 옆에 이제 상처는 이제 어느 정도 말끔하게 난 것을 보일 수 있고 네. 이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거 이거는 혈관 조영술을 한 겁니다. 아까 전에는 좀 많이 막혀 있었는데. 아까는 이제 밑에 그 발끝까지 이제 피가 통하는 게 없는데 지금 네. 이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피가 통해 갖고서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많이 되는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돼야지 상처가 낫고 만성 상처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예방할 그리고 수 저는 또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네. 조금 전에 이마 네. 크게 다치셨던 분 기억나요. 있잖아요. 네. 이분도 사례가 있죠. 예. 그 다음 사진이나 다음 사진을 보면 이마 사진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꼬맨 지가 오래돼 갖고 네. 이제 새로 이렇게 더 한 것이 아니고 이 상처 부위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혈액에서 지치한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좀 주사를
두 차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실밥 뽑고 지금 한참 지난 결과인데 특별히 뭐 보이는 상처 이런 건 없게 잘 치료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 부었던 그 상처도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렇죠. 팔뚝이었나요? 예예. 네네. 팔뚝에 있는 환자 상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뭐 줄기세포를 같이 이제 이분은 이제 도포를 했습니다. 주사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봐도 뭐 이렇게 흉터가 잘 눈에 안 띄는 정도 되고 가운데 깊은 데는 살짝 보이는 그런 정도. 네. 저것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치료를 하면 조금 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상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줄기세포를 활용한 창상 치료의 사례 확인을 해봤는데요. 원장님,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예.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제 네. 논문을 제가 몇 개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에 보시는 논문은 우리가 이제 그 창상 환자에서 아,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투여해 갖고 이제 결과를 본 겁니다. 네. 이 우리가 이 창상 환자에서 줄기세포를 투여했더니 그 면역도 조절이 잘 되고 새로운 혈관 그런 것이 많이 생성되고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려면 상피화가 돼야 됩니다. 네. 이 상피화가 이제 정상적으로 빨리 되고 그래 갖고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상처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돼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낳던 비교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줄기세포 자체가 아까 증식에 필요한 섬유화세포, 콜라겐을 합성하는 물질이죠. 이런 거와 이 각질세포가 이제 좀 잘 많이 발달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준비한 논문을 한번 보시면 네, 두 번째 논문이요. 예, 예. 우리가 다음 거는 이제 우리 아까 두 번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만성 창상. 네. 만성 창상은 아까 말씀드린 쉽게 낫지 않는 그런 창상 환자를 갖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했더니 새로운 혈관이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면역 같은 것이 이제 조절이 잘 돼갖고 이제 상처가 좀 빨리 닳고 신경 같은 것이 좀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갖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만성 창상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당뇨 환자나 아니면 말초 혈액 폐색 환자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척추 손상이나 아니면 이제 요양병 같은 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욕창 같은 거 어, 생기면 그렇죠. 우리가 압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피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줄기세포를 사용했을 때 창상도 이제 많이 감소가 되고 네. 일부는 이제 완전히 나은 그런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보면은 줄기세포 자체가 이제 뭐 진피의 두께를 갖다가 이제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버거스병이라고 혈관 막힌 거 네. 그런 걸 갖다 치료해 갖고 이제 그 괴사되는 걸 예방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창상 치료에서 이제 잘 낫지 않는 부위 특히 그런 경우에 이제 줄기세포가 사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창상에 대해서 그 원인 네. 또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여기에 줄기세포가 어떤 특히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뭔가 그 사실 우리가 다 커서 이 흉터를 좀 고치고 싶거나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오늘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잘 기억해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정보 함께 나눠봤고요.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